안녕하세요, 닥터성입니다. 이번에 키워드는 거짓말입니다. 피부과 영역에서 어떤 거짓말이 있는가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재밌을 거예요. Shouldn't we be speaking to the patient before we start diagnosing? Should, doctor? No, but Everybody lies. 어떤 환자분들이 후기에 이런 내용을 쓰세요. 닥터성한테 치료받았더니 붉은 거는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흉터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런 글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붉은 게 좋아졌는데 흉터 변화가 과연 없을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나세요? 우리가 흉터 치료를 할 때 먼저 붉은 걸 없애야 된다고. 그 이론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바닥이 모래면 운이 좋으면 1층까지 쌓을 수 있지만 2층 정도 지으려고 할 때 그게 무너져서 모래가 파여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붉은 거를 없애는 과정은 바닥을 콘크리트화 시키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건물을 쌓아 올릴 때마다 건물은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즉 시술할 때마다 결과값이 쭉쭉쭉 좋아지는 거죠. 붉은 게 많이 없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는 점점점 좋게 바뀌게 돼 있어요. 물론 성형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했더니 내일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공은 점점점 살이 차오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빨리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거울로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전후 사진을 좌우에 빼놓고 비교를 하면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저렇게 바뀌었구나 보이지만, 매일마다 거울을 보면 자기 코에 있는 모공, 볼에 있는 모공이 조금씩 바뀌는 게 그게 눈에 보이겠어요? 붉은 게 좋아지고 흉터에 좋아지는 관계는 굉장히 서로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후기들을 보면 이 사람이 아직까지 잘 모르고 적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시술 결과가 잘 나온 사람들은 딱히 큰 불만이 없어요. 그죠? 또 시술 결과가 잘 나와도 자기가 100점을 목표로 했던 사람, 90점을 목표로 했던 사람이 70점이 나오거나 80점이 나오면 못 받아들여요. 자기 피부가 20점이었을 때, 30점이었을 때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나는 90점을 생각하고 왔는데 치료를 했더니 한 70점, 80점이 나왔어. 그러면 이건 치료 결과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후기를 약간 부정적으로 쓰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는 관리를 정말 잘했다. 피부에 자극되는 거 하나도 안 했다. 정말 잘했는데 결과값이 레이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 좋게 나왔다 라고 쓰세요. 자기한테 유리한 후기를 씀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동정성 댓글로 위로를 받으려는 게 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이랑 시술할 때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저는 환자분들이랑 시술할 때 이분들이 평소에 어떤 관리를 하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상생활에서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봐요. 그러면 환자가 무의식 중에 시술 받다가 자기의 생활 패턴을 다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어보면 그런 부정적인 후기를 썼던 분들도 자기 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 남자친구랑 지난주에 해수욕장 가서 물 안에서 3시간씩 있었어요. 최근에 운동이 너무 빠져갖고 하루에 헬스클럽을 3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얼굴이 뻘개지도록 땀이 나도록 몸무게 1kg 감량을 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행동을 하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결과값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후기 전후 사진 찍을 때, 장비로 촬영할 때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후기들 중에서 약간 부정적인 걸 보면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 것들을 다 빼버리는 성향을 보여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런 후기를 보고 과연 왜 그렇게 됐는가를 한번 분석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피부가 물리 이론에 따라서 치료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예외인 경우가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외가 있었다는 거는 그 예외에서 어떤 다른 특정한 행동을 했다는 건데, 그게 그냥 그 후기 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사가 볼 때, 환자가 볼 때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거짓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에 조금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술 이후로 나는 화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술을 마신 적이 없다. 운동을 되게 심하게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다 하셨어요. 왜 그럼 처음 얘기랑 좀 다르신가 하고 여쭤보면, 취하지 않을 정도의 음주는 술 마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마다 화장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화장한 거는 화장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매일마다 오랫동안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동한 거는 운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도 실제로는 피부에 영향을 좀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면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그거를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취해라.
집에 와서 물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짠 다음에 시원하게 해서 10분, 15분 정도 얼굴에 올려서 진정을 시킨 다음에 주무시거나 화장을 반드시 다 닦고 주무시거나 자신의 피부가 악화될 수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라. 한 번이라도 조심해야지만 좋은 피부가 계속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을 때 자기의 책임을 피하려고 그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런 걸 하셨다면 적극성을 띠고 진정시켜라. 그러면 더 좋은 피부로 갈 거다 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제가 우리 병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등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 병원에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라고 물어보면 기다리시면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기다리면 다 좋아질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점의 상태가 기다려서 좋아질 수 있는 피부가 있고요. 기다리는 시점에 기다리면 악화되는 피부가 있어요. 즉 기다리는 시점에 얼굴이 많이 붉어져 있다. 그러면 최대한 얼굴의 그 붉은기를 잡아준 다음에 기다리게 해야지만 좋아집니다. 즉 붉어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놔두면 모공은 커지고 피지 분비는 늘어나고 악화될 수가 있어요. 물론 종종 어떤 사람 중에 자연히 그게 빨리 가라앉아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끝나는 시점에 붉은 게 있으면 그 붉은 게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교정을 해주는 게 장기간 두고 볼 때 좋은 피부를 갖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이 자기 피부가 붉은지 안 붉은지, 그리고 그게 빨리 가라앉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상태에 따라 기다리면 좋아집니다는 진실이 될 수도 있고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도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정말 많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피부가 얼마나 좋아졌다를 퍼센트화, 수치화돼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과연 존재하는가? 지금 나와 있는 촬영 장비 중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집에서 관리 능력이 똑같은가? 이것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관리 잘하라고 하고 악화되는데 피하라고 막 선생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줄 알고 몇 번 받으면 몇 퍼센트 좋아진다 이런 말 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어요? 사람마다 피부마다 재생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재생력이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은 재생력이 60이야. 근데 똑같은 시술을 했다고 해서 3번 했는데 60% 좋아진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재생력과 이 사람의 재생력을 수치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막연히 이 사람은 좀 젊으니까 재생력이 더 좋을 거야. 이 사람 나이가 있으니까 재생력이 좀 떨어질 거야. 이 사람의 근무 환경은 상대 습도가 조금 높으니까 더 많이 변화될 거야. 이런 걸 그냥 예측할 수는 있어도 몇 퍼센트 좋아지고 몇 회 하면 얼마나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한테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갖고 어떤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장 병원에서 많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닥터송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면 하실수록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큼 정직한 답은 없다는 게 닥터송의 생각이에요. 이번 편은 환자와 의사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우리가 병원에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을 때 많이 경험해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접 와닿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 카페 모두의 피부에 오셔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닥터송이 아는 데까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